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직구 쇼미더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줄 분들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입니다. 중복입니다.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덥지 않았어요? 너무 덥습니다. 아이고. 배 소장님 얼굴에 땀이 지금 막 그득하네. 번질번질해요. 송골송골 번질번질. 네. 하루 종일 더운 날씨입니다. 예. 정상근 기자는 괜찮아 보이네요. 그래도. 아니요, 저도 너무 더워가지고요. 네.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가 점점 꼬이고 있습니다. 땀에 젖어가지고요. 파마한 것 같아요. 네, 땀에 젖어서. 네, 땀에 젖어가지고요. 참 덥습니다. 오늘. 자,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도 드립니다. 첫 번째 쇼미더 뉴스 정상근 기자 어떤 뉴스 보여줄 거예요? 네, 첫 번째는 김경수 지사 유죄 사건입니다. 네, 뭐 최종 판결이 오전에 있었습니다. 네, 오늘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요.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이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이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드루킹 일당이 포털 사이트에서 이 거짓 댓글을 달면서 그 여론 조작을 하는 등 이 포털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인데요. 드루킹 일당은 김경수 지사가 이번에 얽힌 그 대선 외에도 이 지속적으로 댓글을 달았었고 이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댓글을 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경수 지사가 얽힌 사건은 이제 대선 때와 관련된 일인데 이 드루킹 일당이 김경수 지사에게 접근을 해서 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시연을 했고 김경수 지사가 이를 승인했다라는 의혹이었는데요. 이 핵심 쟁점은 이 김경수 지사가 이 댓글 조작에 쓰는 이 킹크랩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고 있었냐 이 부분인데 킹크랩? 네, 매우 중요합니다. 킹크랩 중요합니까? 킹크랩 매우 중요합니다. 밑줄 몇 개 쳐요? 밑줄 200개. 왜요? 그 갑각류의 일종인 킹크랩은 수심 200m 이하에서 산다고. 아, 연구 많이 해왔네. 네. 자, 오늘 저 초코 과자 2개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킹크랩을 받는지가 이제 핵심이었는데 이 드루킹 일당은 김경수 지사가 있을 때 시연회를 했고 이 김경수 지사가 이거를 보고 이제 댓글 조작에 동의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이 김경수 지사 측은 이 모임에 가긴 했지만 그때 밥만 먹고 왔다라며 이 킹크랩의 존재를 모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법원이 이 김경수 지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출판단지 거기 갔을 때 뭐 닭갈비를 먹었네 마네 배달했네 그런 얘기 한참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댓글 요 얘기는 이제 업무방해 혐의인 거고 공직자 선거법 위반 혐의는 이제 무죄가 이제 그대로 된 거고. 네, 그것도 있었는데요. 김경수 지사가 이 댓글 조작의 대가로 이 드루킹 측에 이 샌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 이것도 네. 있었는데 이건 무죄 판결이 그건 났습니다. 상고심과 같이 이제 무죄가 된 거예요. 이 업무방해 혐의는 이제 징역 2년이 된 건데. 자, 대법원 오늘 선고와 동시에 경남지사직이 이제 박탈이 된 거죠. 네, 더 이상 뭐 수행할 수 없게 됐고요. 형 집행되는 2년 기간, 정확하게 2년은 아닙니다. 한 70여일 정도는 이미 집행을 한 셈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보석이 돼서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재수감이 절차를 네, 밟고 있는 거예요. 재수감되면 한 1년 10개월 정도 형이 진행이 되고 이 형 진행된 한 2년을 포함해서 또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예. 앞으로 향후 7년간은 선거에도 출마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 다 형을 마치고 나서 그때부터 네. 5년입니까? 5년입니다. 네. 김경수 지사 입장 나온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네, 김경수 지사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김경수 지사는 이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라고 말했고요.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는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서 감내해야 할 몫을 감당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경수 지사 측의 변호인은 이 형사사법의 역사에도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게 된다라면서 대법원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특검 쪽에서 허익범 특검이죠. 네. 기자들 앞에서 발표를 하던데요. 네, 뭐 특검은 정당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는 것인데요. 뭐 대법원 판결에 감사드린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네, 이번 판결은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서 인터넷 여론 조작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단죄다. 또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이렇게 이제 허익범 특검은 평가를 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의 지지자들의 비판이 새도를 냈습니다. 어떻게- 아까 제가 현장 실황 연결된 걸 봤는데 네. 허익범 특검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중간에 네. 김경수 지사 지지자들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막 그 야유 소리 들리고 그랬었어요. 네, 오늘 도청사에서도 한 12시 경에 김경수 지사가 직원들과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나와서 차량으로 이동을 하는데 일단은 거주지 관할 교도소 이제 창원 교도소에 수감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이별을 하는 그 장소에서 창원 도청입니다. 바로 뒤에서 무죄다 이렇게 지지를 하는 그런 지지자들도 많이 있었고 특히 이제 대선 주자들이 각각 한 마디씩 했습니다. 네, 민주당 왜- 대선 주자들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증거도 없이 왜 재판을 내리냐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런 만큼 김경수 지사가 참 진실이 밝혀져야 되는데 억울하다 이런 네. 공감의 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박용진, 김두관 후보 다 네. 한마디씩 했더라고요. 네, 정상 기자, 네. 여권이 제기했던 이 드루킹 의혹은 결국 여권에 이제 상처만 남긴 상황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건이 사실 이 더불어민주당의 의뢰로 수사가 시작이 됐거든요. 당시에 이제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하는 댓글이 조직적으로 달리는 정황을 목격한 이 민주당에서 좀 문제를 제기했고 그래서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이후에 이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 뜻밖의 이제 댓글을 단 사람들이 민주당 당원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오랫동안 이 여권 성향의 커뮤니티에서 이 논객으로 활동했던 드루킹까지 이어졌던 겁니다.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경제적 공진화 모임이란 단체를 조직하고 이 정치권에게서 줄을 대기 위해서 이렇게 댓글 공작을 벌인 걸로 전해졌는데 이 사람을 수사해 보니까 이 민주당 비판 댓글 이전에는 이 대선 기간에 이 지속적으로 여론 조작을 한 것으로 확인됐고 그러자 이제 야당의 요구로 이 허익범 특검이 출범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다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그 노회찬 전 의원이 이제 후원금을 받았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서 이 노회찬 의원이 좀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됐었고 또 김경수 지사까지 지사직을 상실한 상황입니다. 노회찬 의원 기일이 이제 내일 모레인가요? 23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3주기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정상 기자가 킹크랩 수심 200m 이렇게 말씀해줬잖아요. 네. 여기 유튜브로 황윤희 시청자가 수심 200m 알찬 정보였다고 칭찬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해 수장님 어떤 뉴스 보여줄 거예요? 설화에 휩싸인 윤석열입니다. 어제 또 이제 대구에 내려가서 뭐 네. 밀란 이런 얘기도 하고 미친 뭐 이런 표현도 하고 지금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계속 내놓는 발언마다 상당히 또 자극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리고 여권으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데 한 장소에서 또 이 노동시간 관련해서 120시간 일하고 그 이후에 뭐 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52시간 근로시간제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예. 어제는 이제 대구를 방문했는데 그 120시간 얘기는 이제 그저께 얘기였고 그저께 일이었고요. 어제는 또 대구 동산병원에 네. 가서 그래서 계속 연이어서 이제 이런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데 동산병원도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봉사활동을 한 또 병원이기도 하거든요. 그랬죠 바로 참. 예. 예, 바로 그 동산병원인데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발언부터 인용을 해드리면 초기에 코로나19가 확산된 곳이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이었다면 정말로 질서 있는 처치나 진료가 잘 안 되고 밀란부터 일어났을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권뿐만 아니라 다른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는데 국민 모욕 또 국민 분열 이렇게 연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데 그 이유가 다른 지역이었다면 밀란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대구 시민들이 잘 협력하고 잘 대처를 했다. 이렇게 이제 칭찬의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정도만 얘기했으면 그렇죠. 되는데요. 바로 그 부분인데 다른 지역 같은 밀란 났다. 예, 이게 발언이 정교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 그럼 다른 지역을 어디를 말하는 것이냐. 그래서 서울이나 부산이나 광주나 또 대전에서 그랬다면 밀란이 일어났을 것이냐 말이 안 된다. 이런 비판이 아니 쏟아졌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 거의 1년하고도 지금 2년 가까이 다 돼가는 판인데요. 네. 전 국민이 다 똑같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리고 이제 날은 더운데 이런 얘기 갖고 들어요. 최고께서도 아실 텐데 우리가 이 코로나 초기에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코로나 관련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대구가 이 종교단체로부터 시작된 확진 원인에 대해서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다른 지역들이 공을 참 많이 들였고 특히 광주에서
병원에 또 환자까지 입원시킬 수 있는 것까지 지원을 해주면서 이른바 달빛 동맹 상당히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작년 이야기 해주는데 배 소장께서 네. 벌써 한 10년 전 일 같이 느껴지는 그러니까요. 일은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 다들 고통스러운 것 오늘이 같은데. 더군다나 또 중복입니다. 예. 왜 저보고 중복이라고 자꾸 그러세요? 아니 뭐좀 삼겹살이나 사주시나 해가지고. 삼겹살은 지금 저 거리두기가 2인 막 저 초콜릿 이걸로 저 3개 드릴게요. 예. 네. 정상이 이제 2개 줬는데 3개 줄게요. 예. 삼계탕으로 알겠습니다. 예. 자,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설화에 대해서? 일단 그 어제 그 120시간 논란에 대해서는 여권이 논란을 왜곡한다, 뭐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대구 발언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입장 표명이 나온 게 없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김경수 지사 판결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입장을 밝혔는데 이 현 정권의 근본적인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떨어지는 지지율 잡기 위해서 이런다는 분석이 이제 있는데요. 배 소장님, 네. 지지율 회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럼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행보를 한다 그러면은 잘 이해는 안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던 이유가 반문 정서,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조윤 갈등, 추윤 갈등, 검찰개혁 갈등 논란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평가청, 즉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지지율이 올라갔던 것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중도층과 정치권에 있었던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또 MZ세대, 2030 세대의 지지를 받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달하는 메시지가 상당히 좀 정교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최근에 쭉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탈원전부터 시작해서 점령군 논란, 그 이후에 오염수 논란, 그 이후에 지금 밀란, 네. 그리고 120시간 120시간까지. 저는 계속해서- 아쉬운 게 네.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윤석열 후보가 뭔 얘기를 하고 나면은 네. 그 왜곡됐다, 곡해됐다 이러면서 다시 또 시정을 해야 되는 네.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또 본인이 직접 발표를 안 하고 발언을 안 하고 전원 정치, 대변인 정치를 한다고 해서 비판을 받았는데 사실 굳이 이렇게 너무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굳이 할 이유는 없거든요. 대구 가면은 대구 시민들 격려하면 되는 것이고 네. 광주 가면 광주 정신에 공감하면 되는데 좀 더 메시지를 정교히 할 필요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켜보기는 해야겠지만 지금까지 줄곧 데이터를 분석해온 바로는 민감하고 논란이 오래되면 그건 중도층과 MZ 세대에는 부정적인 이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경험칙상 거죠. 보니까 네. 그렇더라. 빅데이터를 가동해 보면 그렇다 이거죠. 뭐 빅이든 스몰이든. 예.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상 기자, 네. 이 윤석열 캠프 쪽에 있는 그 참모진 분들이 제 기능을 다 하고 있는가 이런 의심들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참모진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 이런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앞서서 이 정치 참여 선언할 때 좀 이제 그 행사 진행이 좀 미숙함을 드러내면서 좀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또 뭐 여러 의전 문제 관련해서도 이제 경험 미숙이 지적이 됐었는데 그런데 이 최근 이 벌어진 설화는 그 윤석열 전 총장의 개인의 인식이 강하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변인을 참모진보다는 네네. 이 대변인을 지냈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이제 공작을 처음 주장했을 때 네. 그때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좀 거리를 두는 듯한 반응을 보였었는데 이후에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강하게 주장을 하면서 이것을 좀 공개적으로 문제를 삼은 바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윤석열 전 총장의 인식이 좀 많이 드러나 있다. 뭐 이 설화는 좀 윤석열 전 총장의 문제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떤 평론가는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검사 생활 오라 하다 보니까 검사 합법이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하는 분도 있고. 근데 몇 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일구 앵커께서도 대한민국 대표적인 공중파 방송의 메인 뉴스도 진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몇 번 자기의 그 표현할 말을 미리 곱씹어 보면 이건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야 이제 대선 후보로서 정교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데 이게 애드립을 하는 상황은 아닌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누가 미리 준비해 주지 못했다면 캠프 측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네. 캠프 측에 준비가 없더라도 대선 후보인데 그것도 유력 대선 후보인데 두세 번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발언했다면 그것도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요. 3-4-1원이라는 말이 또 그럼요. 떠오릅니다. 음. 다른 분도 아니고 지금 대선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운영해 보겠다는 분의 일인데 자
그랬더니 조국 전 법무장관이 윤석열 전 총장을 아주 연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페북을 통해서. 조국도 전 장관이 페북을 통해서도 소환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이제 발언 때문인데 밀란 발언, 대구에서 대구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면 다른 지역에서는 아마 밀란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밀란? 그렇다면 그것은 다른 지역에서 정말로 밀란이 일어날 만한 상황이었는지 답할 시간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주 120시간 노동에 대해서는 일단 조국 전 장관 개인적으로는 주 5일 노동에 120시간 그렇다면 막 일주일 내내 일해야 되는 것인데 라고 하는 비판 내용과 함께 다수의 관련된 게시물을 올리면서 근거를 가지고서 또 윤석열 후보를 겨냥하는 비판의 내용을 올렸습니다. 저도 어제 집에 가서 TV 뉴스를 보다가 윤석열 전 총장 동산병원에서 그 이야기가 이제 육성으로 들리잖아요. 뉴스 시간에. 제가 잘못 들었나? 그 영화 있잖아요. 애니메이션 영화. 뮬란을 잘못 들었나? 예? 밀란을. 그 밀란이라는 저 용어까지 나온다는 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저한테. 평소에도 저한테 발음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잘 못 들으시기도 하네요. 귀가 좀 어두운가 봐요. 그 초콜릿 3개 줬는데 하나 부르 뺐을 것 같은데 제가. 하나 더 가져갈 거예요. 자, 정상 기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이낙연 후보 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송영길 대표가 자제를 촉구했어요. 네, 오늘 송영길 대표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는데 이거 네거티브에 대한 어떤 통제 기준을 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후보자들이 모여서 일종의 신사협정 같은 걸 한번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이 송영길 대표는 뭐 후보가 되는 것도 목표겠지만 본선에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니냐. 본선에서 이기려면 지금 경쟁하고 있는 상대방과 지지자들이 나를 위해 선거 운동을 해줄 사람이나 인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유튜브로 날은 덥지만 많이 동접자 731분이 와서 지금 시청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와 주십시오. 자, 세 번째 배 수장님 어떤 뉴스 보여줄 거예요? 걱정되는 일입니다. 일주일 만에 코로나 확진자 역대 최다입니다. 네, 좀 심각합니다 지금. 네, 1,784명이고요. 수도권이 중심적으로 수도권 비율이 68%지만 지방도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산도 지금 오늘 발표된 확진자 숫자가 역대 최다입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기록 경신하는데 이런 기록 경신 달갑지 않거든요. 그래서 더 걱정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부산은 아니지만은 강원도 강릉 같은 경우는 4단계로 이제 격상이 됐고 부산은 이제 3단계인데 4명 이제까지만 지방에서도 모일 수 있게 강화가 되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침대로 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대로 굵고 짧게 갈 수 있도록 더 많이 협력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일요일 되면은 다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예정인데 워낙 25일까지 하기로 돼 있었던 건데 뭐 지금 이 상태로라면 연장될 4단계 시작할 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7월 말이나 8월 초에는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2,000명대가 넘을 것이다. 근데 지금 청해부대 이 확진자까지 내일 포함이 된다 그러면 그야말로 신규 확진자가 사상 최초로 2,000명대를 돌파할 그럴 우려도 지금 안고 있는데요. 내일이 걱정되는 것이 지금 오늘이 수요일이고 보통 이제 수요일 되면은 검사 건수와 무관하게 이제 오롯이 확진자 수가 집계돼서 발표되는데 아직까지 청해부대 숫자가 집계가 안 돼 있거든요. 그 이제 발표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확진자 숫자가 오늘까지는 포함이 안 됐고 내일 발표되는 확진자 수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PCR 검사를 이제 정확하게 해서 그 결과를 산입해야 되니까 내일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요. 이 특히 또 비수도권 확산 이 심상치 않습니다. 네, 뭐 말씀하셨지만 이 비수도권도 지금 1차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그러니까 대구 중심에 이제 확산이 있었던 이후 처음으로 그 비수도권에서 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뭐 부산에서만 100명이 나왔고 뭐 경남 86명, 뭐 대전 72명 등등 뭐 전국 각지에서 확진자가 쏟아졌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뭐 부산, 창원, 통영, 진주, 대전 등은 이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올렸고요. 지금 강릉, 이렇게 휴가객들이 많이 모이는 강릉에서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4단계를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강릉은 4단계인데
강릉 이외의 지역은 4단계가 아니거든요. 부산은 이제 3단계고요. 아니 네, 근데 그 속초로 또 몰린다고. 강원도에서도 이게 마치 풍선 효과로 강릉이 4단계니까 속초나 양양으로 가거든요. 양양에서 양양이 서핑의 성지인데 여기서도 확진자 많이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 특단의 대책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요. 아 참. 자, 이런 와중에 이 민노총이 또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네, 오는 23일에 이 강원도 원주에서 이 1,200명 규모의 집회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한 차례 이제 김부겸 국무총리가 뭐 이전에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도 경고를 했는데 이번에도 이 방역에는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다라면서 대규모 집회 계획을 철회해달라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유튜브 동접자 755분까지 와 계십니다. 네. 드립니다. 네,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쇼미더 뉴스.